네, 3자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수돗물이 어떻게 우리 가정까지 공급되는지 그 수도꼭지의 수질과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고 나서 버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버려야 되는지 하수도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도꼭지 수질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하수도 이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꼭지의 수질 관리는 주로 이제 상수도의 공급 체계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예, 광주의 수돗물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광주의 상수원은 주로 섬진강 수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강이 섬진강이죠. 섬진강의 그 지류죠. 지류에 보시면 보성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성강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에 주함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성강의 줄기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동복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동복호댐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주암댐이나 동복댐의 물을 길러와서 파이프로 이렇게 오는 거를 뭐라고 그랬죠? 도수관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 도수관. 광주 시내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어디다 버려요? 광주천에 버리게 되면 이 광주천의 물이 영산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산강, 목포에 있는 영산강 하구원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진강 수계의 물을 우리는 길러다가 깨끗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리게 되면 여기 하수 처리를 거쳐서 광주천에 버리게 되면 이게 영산강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공급 체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상수원이 가장 이제 그 저수지 크기로는 주암호가 약 그 5억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제일 크죠. 그다음 동복호는 1억 톤 정도 돼요. 1억 톤. 1억 톤 정도 되는데 이 두 개의 상수원이 이제 주로 차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암호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요금 주고 사와야 되는 곳이고 여기는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돗물의 원수는 동복호 물을 60%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주암호 물을 사용합니다. 제 사수원지 2%인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사수원지 물을. 이수원지 물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수원지와 이수원지 물은 영산강 수계의 물인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원수를 치수하는 도수 과정을 거치고 정수장을 거쳐서 이렇게 정수장의 생산을 거쳐서 지금 이제 정수장 다음에 송수관이라고 하는 데를 거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수지에서 배수관과 급수관을 거쳐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반적인 과정인데 주로 이제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는 관이 있어야죠, 관. 그런 것들 얽힌 걸 관망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관망이 이 수지상 관망이었어요. 예를 들어 정수장여가 있다. 그러면 이 관에서 쭉 공급이 돼요. 그 다음에 마을 가까운 데는 이렇게 바로 공급이 되고, 또 옆에 따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또 이렇게 따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나무 가지처럼 이게 수질상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어쩌겠어요? 이쪽은 물이 조금 신선한 물이 공급이 될 것이고 쭉 가다 보면 이 끝에 있는 데는 물이 수압이 굉장히 약고 물도 잘 안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간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물이 이렇게 직접 오게 또 여기다 배수지를 만들어서 물이 직접 오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이 배수지에서도 이렇게 따주는 거고 이 배수지에서 따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곳이나 중간에 있는 곳이나 먼 데 있는 곳이나 비슷한 수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블록 관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장별로 배수지별로 그 다음에 계량기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이렇게 마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실에 어떤 그 분단을 나눈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아까 뭐 인천에 두 개 정수장이 한쪽에 뭐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더라도
여기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 문제가 없이 물이나 수질이 공급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블록 관망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다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은 정수장에서 직접 가정으로 공급하는 이런 관을 우리는 직접 배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처럼 정수장에서 배수지를 거쳐서 가정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 배수라고 해요. 간접 배수. 그래서 간접 배수가 훨씬 더 선진화된 이런 방법들이죠. 블록 관망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처음에 수지상 그 과거의 방법들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직접 급수와 간접 급수가 이게 서로 섞어져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직접 급수보다는 간접 급수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블록 관망이 직접 구순이 간접 배순이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수도꼭지 수질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장의 물을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도꼭지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최종의 수질이죠. 이게. 그래서 직접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중심으로 수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중간에 수도관이 노후된다든지 아까 그 수계 변경을 했을 때 문제, 이런 관리 부실이죠. 이런 것 때문에 수질이 2차적으로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가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식이 필요해서 수도 요금도 인상을 해야 되고 정부도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인천 붉은물 수도 사고로 인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수도관 정비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굉장히 수지상으로 막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고지대에 물이 안 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낮은 데에는 관이 수압이 너무 높으니까 여기에 물을 공급하려면 압력을 높이 물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막 밑에 있는 저층에 있는 수도관도 터지는 문제가 생겨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이제 누수가 돼서 수돗물을 많이 생산해야 돼서 경제적으로도 손해, 누수가 돼서 손해, 여기 주민들은 물이 안 나와서 손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블록 관망을 이용해 놓으면 고지대에도 적은 수압으로 이게 골고루 물이 공급될 수 있고 수질도 좋아지고 이런 문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렇게 좋아지는 개선된 사례를 우리는 관망 정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제 우리가 마시는 물의 조건, 수질의 조건들,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건강에 해치지 않아야 되겠죠. 미생물이 없어야 되고 유해물질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것만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합니까? 슈퍼마켓 가서 많이 사 먹잖아요. 병물을 사 먹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맛있는 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 상쾌하죠. 그 다음에 지하수 같은 경우는 탄산이 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죠. 적당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맛있는 물의 조건이에요. 수돗물도 이쪽에 따라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맛있는 물의 조건에 일본의 맛있는 물 연구에서 조건에 수돗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먹는 샘물이 생수죠. 온도가 10도 15도인데 수돗물은 여기에 맞추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에 그때 따르기 때문에 뭐 계속 흐르는 물을 냉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10에서 2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정확히 이 샘물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탄산 3에서 30 정도 있으면 좋겠다. 먹는 샘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초정리 약수 이런 것은 탄산수예요. 톡소죠. 마치 사이다처럼.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이것이 많지만은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있고, 수돗물은 아예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속에 산소가 얼마나 녹아있냐, 5 이상이면 된다는 둘이 다 만족하고요. 냄새에서 수돗물은 좀 취약하죠. 왜냐하면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독, 요즘은 굉장히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이제 단물이나 센 물이나 표현할 때 쓰는 것들, 일반적으로 이제 지하수가 더 높은데 샘물 같은 거 약간 걸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 다음 수돗물도 굉장히 낮고, 다른 것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나고, 이게 이제 냄새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뭐 온도하고 탄산하고 잔류, 소독 문제 이런 것들만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정수량에서 만든 물이 그 수도꼭지까지 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관에 의해서 아까 뭐 납관 이야기도 했는데 관의 성분들이 이렇게 용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관망이 블록화가 덜 됐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수조, 그러니까 물탱크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상 꼭 청소를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업체에. 그 다음에 수도관 공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제대로 또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잘못하면 붉은 수돗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로 수도꼭지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가끔 이제 수돗물에서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난다라는 이제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막 화를 내면서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런 호흡호수 때문에 그래요. 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도 되게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음식점에서 수도꼭지에 이런 그 호수를 새로 바꾸면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그게 혹시 고무호수 새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바꿨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일 없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러셨을 리가 없는데요. 진짜로 바꾸셨어요?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분이 있고, 겨우고 이제 말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보면 바꿨어요. 그래 거기 딱 꽂아져 있거든요. 근데 왜 냄새가 나냐면, 이런 그 호스 중에는 실리콘 호스를 제외하고는 이게 다 농업용이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페놀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부들부들한, 이게 잘 꺾이도록 구부러지도록 가소제라는 걸 집어넣는데, 그런 게 페놀 성분들이에요. 페놀 어째요? 대구 페놀상을 설명 제가 했죠. 거의 뭐 10,000배 이상 농도가 높아진다. 페놀하고 염소하고 반응, 그러니까 호수에 들어있는 페놀 성분하고 물속에 들어있는 수돗물 속에는 염소 성분이 반응을 해서 클로로페놀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약품 냄새가. 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죠.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음식점에 갈 때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하지도 말도록 이렇게 부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클로로페놀뿐만 아니라 여기에 환경 호르몬도 많이 나와요. 항공 호르몬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인체에 문제가 많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무호수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설명했던 벌레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떨 때는 관 속에 있는 뭐 그 관에 코팅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벌레들은 이제 그 주변에서 날아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샤워기라든지 세면대에 이렇게 푸른 녹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청록색 물때라고 하는데, 구리관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리관을 사용하면. 구리관은 오래된 관보다는 새로운 구리관을 사용했을 때 구리하고 물하고 접촉해서 이게 산화되는 과정 중에 이런 발생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이순신 장군 통상이라든지 세종대왕 통상을 보면 되게 구리로 만들거든요. 뭐 오래되면 이런 청록색 그 물때라고 녹이라고 그래요. 이게 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정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이 구리관에서도 이제 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편하니까 구리관이 공사가 쉬워요. 이렇게 잘 구부러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보일러관 같은 경우 구리관을 많이 사용했었죠. 근데 요즘은 그 수도관에 한때 구리관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테인리스관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PVC관 이런 걸 사용을 하죠. 특히 이제 청록색 물때에 주의해야 될 곳이 학교예요. 학교. 방학인 학교. 구리관으로 되어 있는 그 학교 같은 경우에 방학 중에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아예 물 자체가 청록색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관에 들어있는 물을 개학이 되면 관에 들어있는 물을 다 빼고 다시 새로 채워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끔 우리 그 변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분홍색 물때가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수돗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소변이라든지 이런 이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침착이 돼서 여기에 곰팡이가 살아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양치질 할 때 컵도 계속 그 청소를 하지만 분홍색 물때가 띄어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돗물 공급하는 방식의 블록 관망이라든지 주로 수돗물의 그 수도공사 문제가 됐던 관의 용출 문제, 주로 이제 그 시민들이 자주 제기하는 민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사용하고 난 그 하수도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이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공공수역이라면 주로 우리들이 뭐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지만은 주로 하천, 호소, 연못 이런 것들은 공공수역이라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그 물이 담여져 있는 공간이 물론 바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수도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하나는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신속하게 하천으로 내보내는, 그러면 뭐 홍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 하나하고 또 하나는 더러운 물, 우리가 사용하는 더러운 물을 또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모아서 하수 처리장으로 이렇게 모아서 처리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죠. 그러니까 오염된 오수나 폐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과정도 하수도고, 또 우수, 빗물을 모아서 신속히 강으로 내보내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의 특성은 어떤 지역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 또는 이게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이른 아침에 그 물을 사용하고 뭐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농민들이 일터에 나갈 때는 거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근데 이제 도시민들의 경우에는 또 정해졌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다음 집에 갔다 이제 퇴근해서 이런 이제 처리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의 그 보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93.6%. 거의 그 수도의 공급 혜택하고 비슷하죠. 공급하는 혜택이.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도시 지역은 거의 다 공급이 됐지만은 아직도 농어촌은 조금 공급이 더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88.6%인데 2017년도에 93.6%로 하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이고요. 하수 처리장 오염 제거 효율도 94.9%였는데 97.9%로 높아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제가 이제 그 비점 오염원 설명할 때, 점오염원 설명할 때 설명을 했는데 유기물 위주의 하수 처리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녹조가 계속 발생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유기물뿐만 아니라 질소, 인 같은 걸 제거해야 하는데 질소는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인을 제거를 하죠. 그 제거율이 거의 대부분 97.9% 정도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수 처리장은 주로 많이 나온 게 찌꺼기예요. 이게 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 찌꺼기를 매립을 하든지 불로 태우든지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공업용이라든지 뭐 다른 원료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56.8%, 뭐 벽돌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수관의 길이도 이제 복원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게 길어지겠죠.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하수관 길이가 훨씬 더 높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 관로의 준설의 길이도 이게 계속 준설을 하고 개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터지게 되면 지하수 땅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수 재활용, 과거에는 이게 처리하고 난 물을 다 이제 그냥 강으로만 보냈는데 지금은 이 물을 이제 재활용하는 거죠. 70억 톤에서 약 11억 톤 정도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중수도처럼 물을 어떤 그 잔디밭에 물을 준다든지 또는 공업용수로 공급한다든지 또는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천 유지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수 재활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서 좀 어렵지만 주요 성분이 유기물이에요. 우리 집에서 버리는 게 포도당,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죠. 포도당 찌꺼기, 그러니까 탄수화물 찌꺼기, 기름 찌꺼기, 유지류, 단백질, 고기 먹고 나온 찌꺼기, 이런 것들 분해된 이온물질, 세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하수의 주요 성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정 하수라고 그렇고, 이런 것들은 비교적 처리가 쉽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나온 산업 폐수들은 생물학적으로 어떤 이제 강한 어떤 약품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처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두 개의 성분들을 섞어서 미생물들이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 처리는 미생물이 처리하나 마찬가지예요. 뒤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수 처리장은 이런 찌꺼기들, 고형물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처리하는 것과 이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질들 처리하는 거, 그러면서 다시 산소를 유기물을 제거하면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하수, 호소나 하천을 깨끗이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 만들었을 때 수돗물 처리는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약품을 집어넣어서 침전을 시키고, 이게 약품을 집어넣는다는 건 뭐예요? 화학적인 처리죠. 침전한다는 건 뭐예요? 물리적 처리죠. 물리. 침전 여과는 걸르니까 물리적 처리죠. 그 다음 또 뭐였어요? 소독이라는 걸 했잖아요. 이것도 화학적 처리죠. 근데 하수 처리는 주로 물리화학적인 처리예요. 상수 처리는. 근데 하수 처리는 물리적 처리가 이게 찌꺼기 같은 걸 제거하는 거. 이건 물리적 처리고, 그 다음에 유기물을 분리하는 건 생물 처리. 여기가 이제 상수와 큰 차이예요. 그 다음 고도 처리는 상수 처리나 마찬가지예요. 응집, 침전, 화학 처리, 인 같은 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처리하는데, 2차 처리가 상수 처리의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처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최초 침전지 여기까지는 물리적 처리 가라앉히는데 생물 반응조라고 있어요. 생물 반응조. 그래서 하수 처리장은 미생물이 운영하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수가 들어오면 이 미생물을 여기서 자라게 만들어요. 그럼 미생물 뭘 합니까? 하수 속에 유기물을 먹고 살죠. 유기물 먹고 살면 산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산소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집어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포기장치라고 그래요. 포기장치. 산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것 찌꺼기는 딴 데로 빼고 깨끗한 물은 이제 바깥으로 보내죠. 그럼 찌꺼기들은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보내요. 왜냐하면 이 찌꺼기를 바깥에 짜서 이렇게 버린 건 슬러지 처리라고 그래요. 최종 처리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보낸 이유가 하수 처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찌꺼기가 미생물이기도 하고 여기에 농도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근데 하수 처리는 어떨 때는 빗물이 섞여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정하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계속 일정한 농도로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빗물이 섞여들면 먹이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그럼 미생물이 잘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 순환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생물들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먹어치움으로써 하수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소나 같은 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약품 처리를 하는 고도 정치를 거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이 하수 처리의 하나 특징이죠. 그 다음에 하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집에서 불을 집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하수를 버리게 되면 오수 바지라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배수 그 수도꼭지 같은 게 다 연결돼 있어서 이런 오수관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가는 거죠. 하수 처리장으로. 그 다음에 빗물바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붕에 비가 오면 빗물바지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어디요? 강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하수관은 지금 이제 현재는 분류식 하수도예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런 빗물은 바로 이렇게 강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오수는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강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돼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과거의 하수도는 빗물하고 오수하고 여기서 이렇게 모아지지만 같은 하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문제는 비가 올 때는 이리 가고 비가 안 올 때는 이 하수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불분명하죠. 그래서 하천이 깨끗해지지 않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건 돈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이중으로 하수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은 전부 다 분류식 하수관으로 새로 개설하고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일부 아직도 이렇게 안 된 곳이 있어요. 근데 함유식 하수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그런 하수관이다. 빗물하고 오수가 합쳐지는 거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식 하수도로 이렇게 분류하는 이런 작업들이 꾸준히 제공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빗물하고 오수가 이렇게 섞어지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 처리장 앞에서 이제 되게 설명을 했지만은 침사지라는 게 모래 같은 거, 찌꺼기 이런 것을 이제 걸러내기도 하죠. 뭐 여러분들이 하수도에다가 뭐 특히 이제 변기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휴지라든지 요즘은 막 휴지 잘 녹는 휴지는 다 버리도록 이제 법이 바뀌었지만은 그 외에 다른 물질들을 거기다 막 컵 같은 거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막히기도 하고 이런 찌꺼기를 걸러내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량 조절이라는 유량이 균등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생물 반응도 아까 뭐라 했죠?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 2차 침전에는 생물 반응제에 나오는 찌꺼기를 또 갈아내고 소독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하수처리의 기본 처리는 이렇게 포기전을 왜 포기를 한다 했어요? 이게 산소를 집어넣는 건데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포기조를 하는 거예요. 스크린 같은 경우는 찌꺼기 같은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슬러지를 돌린다겠죠. 남은 것은 버리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좀 하수 처리는 차이가 있다. 하수 처리에서 고도 처리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에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별도로 이렇게 주입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고도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수장하고는 달리 들어물이 이제 좀 약간 탁하게 생겼죠. 여기서 걸른 다음에 보시면 포기종 같은 경우는 이게 뚜껑이 덮여져 있죠. 왜냐하면 산소를 공급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보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침전지가 또 있고요. 방류 여기 이제 이게 강조천으로 방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조는 특별히 상수도 있지만 농축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소화조라는 게 있어요. 상수도는 이게 찌꺼기를 그대로 받은 다음에
이게 탈수를 해서 상수는 버리지만 여기는 소화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찌꺼기가 유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이 안에서 또 분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수도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수도는 미생물이 운영한다 라는 말을 이제 극단적으로 했는데, 이런 미생물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유기물인 찌꺼기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분해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를 주기 위해서 포기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온도가 차가우면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어느 정도는 따뜻하게 수온이 보장돼야 된다. 근데 되게 여러분들이 샤워를 한다든지 이게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하수는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주천 같은 경우는 하수 처리한 물을 상류인 원지교나 이쪽에 이제 그 방류를 하거든요. 그때 가서 보면 물이 조금 잘 얼지 않아요. 따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겨울철에도 피라미 같은 거 이런 물고기가 많이 모여서 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주차 전체적으로 이제 1차 시에서는 주로 수돗물 사고라든지 주요 일수에 대해 설명을 했고, 2차 시에서는 상수원 그 다음에 정수 처리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 3차 시에서는 공급 과정의 수도꼭지의 수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수 처리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